자, 뒤에 여러분들 그 다음 여기 다음 장은 숙제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는 54쪽. 자,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가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 페이지에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여기 페이지까지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제목 보시면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제가 방학 때 쓴 표현은 그러니까 이거 너네가 하는 그런 활용이 아니라 도함수를 어디에 이용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이해하라고 했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자, 밑에로 보시면 여기 한번 개념 복습 잠깐만 할게요. 자, 첫 번째 활용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이미 결론을 외웠어요. 다시 미분계수가 동현아 미분계수가 그래프상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접선의 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써있네요.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다시 자, 우리가 이미 사실 얼마 전에 결론을 외우고 왔어. 자, 위의 점,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형 중에서 바깥점 유형도 있거든요. 자, 위의 점이라는 걸 체크하시고요.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라고 한번 색깔 예쁘게 써볼게요. 자, 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유형을 배우지만 사실 어떻게 보자면 위의 점을 주는 경우랑 안 주는 경우랑 두 가지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기울기 구한 다음에 다들 아시는 식이야.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식 만들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가시면 이제 4-2번 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설명드릴 거죠. 한번 그냥 체크만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무슨 유형이 있다? 이제 위의 점. 자, 방금 말한 위의 점 유형이 있어요. 위의 점 유형. 그리고 위의 점 유형이 제일 쉽고, 자, 이 친구의 전략은 한번 밑으로 볼게요. 방금 보고 왔지만 위의 점을 주면 땡큐입니다. 왜?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구하시면 돼요. 도함수 이용해서 미분계수로. 그래서 그렇게 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울기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기울기를 주는 문제는 이제 어쩌면 위에 1번과 반대로 하시면 돼요. 기울기를 주면 어떻게 하자고? 보통 우리가 자, 여기에 접점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접점이 위의 점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위의 점을 뭐라고 둔다는 거지. 두신 다음에 뭐 그냥 밑줄인데 지금 왜 붙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하자. 위랑 반대로 위의 점 두신 다음에 역시나 도함수 이용해서 기울기랑 만나서 위의 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략입니다. 잠시 문제로 보시면 뭐 기억나시겠죠? 세 번째, 소위 바깥점 유형. 여기 밖에 한 점이라고 써 있는데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바깥점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보통 어떤 말 많이 쓰더라? 바깥에서? 얘는 뭐예요? 접선을 긋는 경우죠. 긋는다. 접선을 그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보통 바깥점 이런 말은 잘 안 나오고요. 보통 위의 점은 위의 점 대놓고 나와요. 보통은. 혹은 접점으로. 근데 이제 바깥점은 보통 그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읽어보시면 위에랑 도입부는 똑같아요. 기울기든 바깥점이든 어쨌든 위의 점이 없으면 위의 점을 두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위의 점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어쩌면 접선의 기울기를 위의 점으로 구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뼈대를 세웁니다. 뼈대란 말을 써주세요. 뼈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 뭐 하자고? 여기 있는 요 점, 요 좌표를 대입해서 또 역시나 위의 점을 구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나마 셋 중에서 이 세 번째를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나마. 아시겠죠? 총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오른쪽에 여기 공간 있네? 여기다가 한 번만 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시 방금 보신 것처럼 어쩌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첫 번째 위의 점 유형이란 게 있고 두 번째 기울기 유형이란 게 있고 세 번째
바깥점 유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다, 접한다, 접선 이 말 보는 순간 셋 중에 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파악한 다음에 일단은 배우신 대로 전략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사실은 제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했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도 기억나? 방학 때 말한 적 있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 이거를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보기도 해요. 자, 어떤 두 가지라고? 자, 여기서 누구를 묶을까요? 이렇게 볼까요? 사실 그렇게 해도 물론 서로 이제 반대니까 묶을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거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 어쩌면 자, 2번, 3번 지금 제가 묶었잖아.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얘는 위의 점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얘네 둘은 네. 위의 점을 뭐 한다? 안 주는 이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크게 두 가지예요. 위의 점을 주는 문제가 있고 위의 점을 안 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위의 점을 안 주는 경우는 얘든 도입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 도입부는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위의 점을 안 줘도 위의 점 필요하잖아. 기울기 구하려면. 그래서 위의 점을 어떻게 한다고? 도입부는 뭐 위의 점을 우리가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두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쓸까요? 네. 도입부가 똑같습니다. 위의 점을 안 주는 경우는 위의 점을 두는 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기울기든 바깥점이든. 그래서 어쩌면 두 가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한번 이제 문제 보시면 기억나실 거고요. 그리고 자, 오랜만이지 혹시 오른쪽에 요 표현 기억나? 우리 또 오늘 유형 중에서 어떤 두 개의 함수를 주면서 두 곡선의 공통인 접선 그거는 기억나니? 제가 한번 따로 설명한 적 있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야. 자, 밑에 보시면 여기에 요 접선한 게 보이세요? 자, 요 접선의 특징이 뭐냐면 얘 지금 F한테도 접선이지. 그 G한테 접선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런 상황을 공통인 접선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요 상황을 이해하시면 자, 앞으로 자, 공통인 접선 문제도 제가 요 근래 계속 하는 말 식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식 두 개가 나옵니다. 항상 식 두 개. 식 두 개. 자, 첫 번째는 무슨 식이다? 다들 혹시 이 식 보이세요? 여기 그냥 1번이라고 쓸까? 이 식. 근데 이 식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혹시 여러분 이게 지금 뭘로 만든 식인지 아시겠어요? 손미야? 자, 이 상황 이해하시면요. 지금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그쵸? 어쩌면 자, 여러분 지금 요 점 있잖아. 이런 상황이면 이 점이 지금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는 거지. 즉 혜린이 말대로 함수값이 같다 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혹은 다르게 말하면 뭐 교점, 이제 여기가 교점으로 만든 거라 보면 교점. 그러니까 요 점이 둘 다 만나는 교점인 거니까 당연히 이게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뭘로 만들 수 있다고? 자, 여기에 두 번째. 여러분 자, 요거 지금 미분계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위의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지금 공통인 상황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어때야 돼? 같겠죠? 써드릴까요? 이런 어쩌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로 식을 만든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항상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자 두 개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문제, 미정계수 문제. 이제 문자 두 개까지는 커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있는 4-3번, 4-4번까지가 이번 시험 범위 확정입니다. 안 하고. 아시겠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두 가지 정리. 그럼 또 참을 수가 없다. 적으세요. 우리 때마다 정리를 배운다고요. 다시, 극한에서는 무슨 정리? 샌드위치. 여러분도 말로 해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연속에서는
최대 최소의 정리 또 사이값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에서는 이 두 가지 정리 배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동현이도 여기부터 같이 하신 거죠? 저랑 제 기억에. 자, 여기 여러분들 두 가지 배웠는데, 자, 제가 아마 방학 때 설명드릴 때는 얘를 먼저 하고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는 이게 먼저 나왔고 원래 이걸 가지고 얘를 증명합니다. 얘를 외우실 때는 뭐 암기 팁 하나 드리자면 이 방향으로 외우면 좋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경우가 롤이냐 롤 아시겠죠? 제가 오늘은 배운 대로 밑에 있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그 소위 C값 그 어떤 뭐 C값을 구하는 문제가 대표 문제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평균값 정리는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정리를 암기할 친구들은 조건과 결론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둘 다 건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정리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1번. 자,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일단 연속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뒤의 조건은 열린 구간, 양 끝점을 제외한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할 때입니다. 자, 이게 평균값 정리의 조건입니다. 조건이고,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10부터가 결론인데요. 자, 결론 한번 감상해 볼게요. 이제 요런 걸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어떤 걸? 다들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양 끝점으로 구한 뭐 평균 변화율 혹은 같은 말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암기 팁 하나 드리자면 이제 왼쪽 한쪽에는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 오른쪽에 자, 요거는 무슨 자리지? 어떤 순간 변화율, 뭐 미분 개수, 접선의 기울기 같은 말이 되게 많습니다. 미분 개수라고 쓸까요? 자, 평균 변화율과 미분 개수가 더 같아지게 되는 이걸 같게 만드는 뭐가 어떤 C라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문장은 그 사이값이랑 비슷한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C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꼭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어디? 이 C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했었죠, 여러분들. 꼭 마지막에 체크하실 부분. 저 C가 이 구간 사이야. 양 끝점도 안 돼요.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 이런 C값 구한 문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C값 나왔다고 들뜨지 마시고 꼭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시 요거 하나 체크하기, 요거 하나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마지막에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그래프 하나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혹시나 문제 스타일이 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여기 필요할까요? 혹시나 첫 번째는 어떤 식 관련 문제도 있어요. 이런 C값 구하는. 보통 이제 여기는 가로치고 C값을 구하는 문제가 어떤 계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C값 구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자, 그래프 관련 문제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들 기억나세요? 어렵듯이?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을 저희가 방금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다시. 다들 혹시 요거 두 개 그래프상의 이미지 뭔지 알지? 자,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상의 뜻이 뭐라고요? 수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요런 기울기, 양끝점 이은 기울기라고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자, 다들 혹시 요거는 뜻이 뭐야 그래프에서? 어떤 그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즉 이런 문제 기억나시는지요? 지금부터 여기 사이에 어떤 점에 가보시면 우리가 점마다 접선이란 게 많이 있잖아요. 점마다. 이거랑 똑같은 접선이 몇 개 있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오랜만에 복습. 혹시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얘랑 똑같은 접선 몇 개 보이세요? 2개 보이세요? 자, 반드시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체크합니다. 이렇게 2개 맞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우리 풀어본 적 있잖아요. 이런 게 시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이 있구나. 한번 체크해 봤고요. 저 위에 있는 롤의 정리는 오히려 쉽습니다. 들어보시면. 그래서 위로 혹시 올라가 될까요? 자, 4-3번.
또 뭐 비슷하게 필기할게요. 한 번만 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다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넘겨보시면 한 3장밖에 안 돼요. 다 해봤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어요. 조건 1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는 똑같죠? 2번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인데 다들 혹시 조건 하나 추가된 거 보이세요? 자, 무슨 조건이? 여기 3번 조건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자, 로레미는요 특별히 언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 말로 하면? 그러니까 양끝점의 함수값이 같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른쪽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여기 지금 함수값 같은 거 보이세요? 이런 상황일 때라는 거야. 그리고 이 조건 때문에 밑에 식이 바뀌었는데요. 다들 바뀐 이유 아시죠? 밑에 있는 식에서 분자가 뭐가 돼버린 거야? 자, 밑에 평균값 정리 보시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맞나요? 근데 FA랑 FB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 평균값 정리가 0이 되겠네, 그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할까요? 아니 뭐 이렇게 해줄까? 역시나 얘랑 같게 되는 그런 식가 최소 하나 있다라는 걸 보장해주는 그런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롤은요 수학자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롤 아저씨의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역시나 오른쪽에도 보시면 또 그래프 관련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이번 경우는 방금 말했지만 이 조건 때문에 자 여기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선 그으면요 이것도 기울기죠. 이게 지금 기울기가 얼마일 때요? 이것도 기울기 있어요. 0입니다. 요거랑 똑같은 건 몇 개이냐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QR 2개 있겠죠. 이런 내용까지도 넣을 수가 있겠구나. 자,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장. 오늘은 사실 뒤에 유형 문제라는 게 사실 딱히 이 계산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학 때랑 이 RPM 책이 딱히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5쪽을 한 개씩 찍먹을 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냥 한 번에 쭉 풀어보겠습니다. 체크하세요. 336번 유형마다 맨 위에 거 풀어보려고요. 그리고 340번 그리고 345번 그리고 347번 그리고 350번까지 총 5문제입니다. 지금 복습한 내용들 하나씩 찍먹하겠습니다. 5문제니까 풀어볼 시간 뭐 한 3분이면 될까요? 근데 사실 오래 안 걸리긴 하는데 한 3분 드리겠습니다. 토탈 문제당 36초씩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접선의 방정식 3가지 유형 당연히 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유형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셋 중 하나 줄 겁니다. 물론 이제 유형 문제라고 불리려면 이렇게 대놓고는 안 나오고 또 약간 간접적으로 특히 그 기울기 관련 문제가 간접적으로 주는 방법이 다양하잖아. 평행이다, 수직이다. 아무튼 간접적으로 준 거 해석해서 결국은 기승전 식을 만들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아까 말한 대로 식값 구하는 계산 문제도 있고 혹은 그런 어떤 그래프 관련 문제 몇 개 있는지 C가 몇 개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벌써 저희 시험복이 다 왔고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여기서 푸는 대표 문제들은 그냥 숙제로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같이 풀어볼 거는 특히 저 쌤이라는 책에는 그래도 좀 더 이제 어려운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려운 것도 위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 다가오면 이런 말을 좀 조금씩 적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너네가 이제 문제 풀어오고 오히려 질문 시간을 길게 가지자고요. 자, 피곤한 친구 서서 하세요. 총 5문제입니다. 1분 남았어요.
위의 점, 기울기, 바깥점.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 때 필기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방학 때 매번 말하잖아요. 방학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계산 위주로 한단 말이야. 사실 제가 그 좀 의도하는 바는 물론 오랜만이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한두 번 해가지고 바로 이제 기억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산을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략이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계산만 했는데 계산도 안 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되게 아쉬워지는 거야. 여러분 그럴 거면 계산만 안 했지. 다시 저는 계산 뒤로 한 게 이제 이럴 때 이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말했잖아요. 유형 문제라고 딱히 유형 문제가 아니라 원래 계산 문제예요. 막상 까보시면. 지금부터는 까는 연습만 하면 까는 연습만. 나는 까면 할 수 있다고 지금 계산을. 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일단은 좀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직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미흡한 게 있지 않나라고 피드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330번 문제는 문제를 잘 읽으세요. 셋 중에 무슨 유형인지. 자, 이번 문제는 위의 점이라고 보통은 위의 점은 대놓고 나와 있다는 거야. 혹은 자, 위의 점인지 아닌지는 얘를 대입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해서 되면 위의 점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자, 위의 점 나오면 기울기를 1초 만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1초 만에. 자, 뭐 이용해서? 도함수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위의 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나오시고 이런 느낌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 전개해서 계산까지 하시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뒤에 두 번째 문제. 자, 기울기 문제입니다. 자, 거꾸로 이제 기울기를 주는 경우는 혜린아 어떻게 출발하자고요? 맞죠. 위의 점을 두는 걸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요 위의 점이 없다. 위의 점을 두는 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자, 위의 점 보통 다들 아시죠? 이런 식으로 둔다는 하나가 있잖아. 자, 문자라 빌려 쓰면 돼요. 여기는 빌려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자고? 이 친구 도함수에다가 위의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위를 대입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t값 나오겠죠? 자, t값 나오는 순간 위의 점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맞나요? 그리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식 만들라는 거예요. 암산. 다들 나오셨나요? 자, 여기 두 번째 위의 점, 기울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른쪽 위로 가보시면 345번. 여기 이제 그 점이 나오는데 근데 많이들 실수하는 게 이걸 또 위의 점처럼 푸는 거예요. 도함수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읽어보니까 어떤 말 나와 있다? 위에 보면 주어진 점이라고 써있고 뒤에 이 말 체크하세요. 그었다. 보통 이제 그었다라고 나온다고. 그었다. 보통 바깥점은 이렇게 말이 잘 안 씁니다. 그었다라는 거지. 혹은 한번 대입해보시면 이거 위점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서진아 도입부가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경우도 얘 위의 점이야 아니야? 자, 위의 점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자, 위의 점을 두는 걸로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세 가지 유형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이야. 위의 점을 주는 경우나 안 주는 경우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얘를 구해야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암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개 나오면 이걸로 식을 만드는 거잖아. 다들 이런 필기도 기억나시나요? 제가 방학 때 즐겨하는 필기인데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현아 여기다가 뭐 할까? 1,-. 이 친구를 슉 대입하시는 거죠. 대입해서 t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1 대입하시면 이런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기울기랑 바깥점 유형은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 t 값 구한 걸 여기다가 슉 대입하면 그럼 이게 지금 접선이거든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제가 답안지 한번 보고 그냥 정답 써드릴게요. 비교해봐. 정답은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잘 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바깥점 이용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두 가지 정리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프 문제는 뒤에 있을 겁니다. 자, 얘 보시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두 가지 정리는요. 여기에 있는 소위 C값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C값 구하는. 그리고 잘 읽으세요. 자, 이번 문제는 롤 정리입니다. 근데 교재에는 얘가 먼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롤 정리는 결론이거든.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이게 좀 쉬워요. 도함수에다가 C를 대입하라는 거지. 구해보시면 C 값이 나오는데 항상 마지막에 아연아 뭐 체크해 주시라고요? 이게 여기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없으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 그럼 이제 롤의 정리고요. 자, 밑에 있는 평균값 정리는 조금 귀찮아요. 자, 얘는요 기본 공식이 뭐라고? 양 끝점 가지고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하나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실컷 해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하시면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맞나요? 같다. 그리고 한 번에 이제 c를 가지고 미분 계수 이렇게 이제 같아지는 c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 풀어보시면 c 값이 그러면 2 맞나요? 역시나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내용까지가 이번 시험번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오늘은 그냥 적당히 하고 일단 뭐 다음 시간 이거 할게요. 사실은 설명 다 있습니다. 자, 56쪽 가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 355번 문제. 뭐 한번 해보실게요. 그냥 뭐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부탁은 가끔 어떤 친구들 중에는 특히 이런 유형 문제 풀 때 맨 위에 유형이 나와 있거든. 유형 1번. 얘는 무슨 유형이다라고. 그거를 보고 풀면 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문제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는요 그런 거 안 나와 있잖아. 시험 때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 이게 뭐 접선 관련 문제인 건지 혹은 접선 중에서 뭐 위의 점인지 기울 내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 숙제란 거를 참 이 말은 제가 옛날부터 있을 거야. 저랑 오래 했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옛날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란 걸 정말 숙제 생각하시면 안 돼. 원래는 이게 숙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 성장을 위한 거라고 성장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 부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나한테 잘못해서 뭐 할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기회야. 이렇게 쉬운 파트인데 생각보다 쉽잖아요. 양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준비해가지고 4대 동안 1등급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또 미정계수 문제입니다. A, B, C 구하는 문제인데 조건식 3개를 나와야 됩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첫 번째 조건 위의 점에서니까 첫 번째 얘를 대입하면 돼야겠죠. 위의 점이란 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 도함수에다가 대입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도함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 친구 대입한 거죠. 식 2개. 그리고 세 번째는요. x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역시나 얘도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걸로 식 3개를 만드는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미적계수 문제예요. 사실 오히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접선의 기울기는 앞서 외웠잖아. 그 당시에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유형 2번부터가 본격적으로 식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자,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360번 해볼까? 그나마 재밌는 걸로. 자, 360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위의 문제는 너무 그냥 계산 문제라서 아까처럼 해보시면 되고요. 360번 또 결국은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 기본기 싸움이죠. 이런 것들. 시간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일단은 상중 붙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자, 다들 이 시간에 식 몇 개 들어있다? 식 2개 꺼내볼게요. 자, 첫 번째, 무슨 식?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거니까 분모가 0인 거잖아. 그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분의 0꼴 식 하나 만들어 보시면 f-1이 3인 거 맞나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를 알려준 거라 보시면 돼요. 간접적으로. 저만 하면 되죠. 두 번째 아까 전에 저기 누구냐? 저희 동현이가 지금 말한 그 상황인데 얘 지금 f-1이 3인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다가 f-1이라고 쓸 수 있나요? 이렇게. 한 번은 동현아,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저게 수학적으로 f'-1이 됩니다. 즉 이 친구랑 만나서 식 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 위의 점이거든. 얘가 지금 뭐란 얘기야? 얘가 접선의 기울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2개 가지고 식 만드세요. 그런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뭐 정답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왜 상중이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책 할 때는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재미없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다음 장. 자, 이제 다음 장까지 할게요. 다음 장이 361번입니다. 요것도 저희 방학 교재에서 많이 봤습니다. 시키는 걸 잘하세요. 361번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든 상황을 잘 이해해서 시키는 거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이 상황이 되게 유명한 상황이죠. 자, 시간 한 1분 10초만 드릴게요.
약간 저는 이제 스타일이 이런 것들은 유형으로 말하지 않아 보통 그냥 잘하자. 제가 최근에 만난 이런 것들은 이런 유형이라고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그 애초에 그런 표현도 안 쓸 것 같아. 괜히 너네들 저런 말 있으면 겁먹잖아요. 겁먹지 말라는 거지. 동현아 고민해 보는 거죠? 여기 물론 영상으로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영상으로도 보긴 봤잖아요. 고민해봐 시간 되면. 설령 다 못 풀어도 고민할 시간 될 거잖아. 물론 개인적인 바람은 제가 드린 시간 내에 다 풀길 바래요. 앞으로는. 대표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 고민할 건 없어요 원래. 자, 다들 혹시 이 문제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방학 때랑 한번 똑같이 한번 설명해 볼까? 자, 얘 다들 하시는 3차 함수고요. 우리 뒤에서 그래프도 배우고 왔잖아. 대충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일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인데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자, 읽어보시면 여기 위에 점 어딘가 뭐 여기라고 실격있죠? 여기 위의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자, 이 접선이니까 이 접선이 이거죠. 자,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는 문제라. 다들 이 문제 기억나세요? 얘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얘를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직선이니까 그럼 자, 이 그림 맞나요? 파란 색깔 구하라는 문제라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직일 조건 이용해서 물론 얘 미분을 할 때 우리 이런 것도 곱셈 미분 가능하다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곱셈 미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며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거기서 수직일 조건 이용해서 얘 기울기 구해서 얘 구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번 유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갔구나. 자,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366번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가 위의 점 유형입니다. 그래서 위의 점 유형은 이제 보통 위의 점 대놓고 나오는데 특별히 이번 페이지에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대표 문제라 보시면 돼요. 위의 점. 근데 그냥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언제 나와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자, 이것도 꽤 유명한 문제예요. 여기 위아래 문제도 요거랑 같은 상황이 나올 건데 요것도 역시나 제가 그래프가 나와 있길래 얘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위의 문제도 그래프가 없지만 그려보시면 이런 상황일 겁니다. 끝나가니까 1분 10초 뒤에 한번 가이드하고 끝낼게요. 이제 계산은 되니까 이제부터 가이드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가보시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되죠. 지금. 가이드만. 자, 한번 같이 가이드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읽어보시면 일단은 저는 그림만 볼게요. 왼쪽 읽어보시면 일단은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까지 끊고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시간 관계상 답안지를 보고 그냥 써드릴게요.
자, 여기 빨간 색깔이 접선인데 위에 점 유형입니다. 자, 구해본 친구들 y는 x 빼기 3 나오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키는 게 뭐냐면, 자, 먼저 q라는 점은요. 다들 여기 보여? 자, q라는 점은 지금 무슨 점이래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얘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지? y 값이 뭐일 때야? 그리고 얘는 y 값이 0일 때니까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어디를 물어보냐면, 다들 문제에서 이 문장 보이세요? 이 문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문장? 이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위주거나. 자, 위의 문제는 이제 이런 그림이 없는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이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이라는 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을 그었는데 여기 보여? 얘랑 다시 만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 혹시 어떻게 구할지 아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왜요? 그리고 얘는 어쩌면 이 곡선과 접선의 교점이지. 저희 보통 교점은요, 뭘로 구한다고? 그래서 얘는 이제 연립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구랑? 여기 있는 얘랑 누구랑? 얘네들을 연립해서 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라인이 그 라인이야. 요 내용 기억하세요. 그래서 연립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 한 번 더 공지할게요. 저희 이제 시험 대비는 아마도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매번 그렇죠, 여러분들. 그 기존처럼 화목에 다들 5시 반까지는 올 수 있는 거잖아요.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시작할 거니까 다음 주부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여러분들 또 미리 예고한 대로 한 번만 더. 여기 그 기하 수업 다들 참여하시는 거 확정인가요? 혹시 참여 안 하는 친구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서진이 아예 안 하니까 그 제외하고. 나는 하는데 안 하는 친구. 또 다들 하시는 거면 미리 예고한 대로 이번 2학기를 목요일 할게요. 목요일 날 8시에 수업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는 식으로 이번 주부터입니다. 그래서 1학기는 다들 개념 플러스 유형 책 가지고 오시면 되고 동의 부탁드릴게요. 그 교재를 그만드리면서 할게요. 깨끗했죠? 계세요.